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히피입니다. 저는 2014년에 워홀로 뉴질랜드에 왔다가 뉴질랜드에서 좀 살다가 비자가 거의 만료되기 전에 이제 웰링턴은 잠깐 들렸다가 웰링턴이 너무 좋아서 뉴질랜드에 살기 위해서 개발자로 전향을 해서 현재 개발자로 9년째 일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 히피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타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몸에 이렇게 타투가 많지만 10년 전에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도시적인 삶을 좋아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피부가 하얗고 그리고 타투도 하나도 없었던 그런 도시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뉴질랜드에 왔었을 때 2014년 때 이제 그때 초까지만 해도 타투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화를 하나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그때 그 웰링턴으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플랫을 이제 처음 구하는데 이제 키위 현지인들이랑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키위 플랫을 구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키위 플랫을 구하러 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신발을 신고 카펫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들어갔더니 저를 맞아주는 키위 플랫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온몸이 이제 타투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도 이렇게 타투로 덮여진 사람과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공포로 그때 다가왔었고 그때 그 친구가 케이크 만들었는데 먹을래? 이러면서 케이크를 그냥 그 주방칼 엄청 큰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휴지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저한테 케이크를 줬는데 그게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저는 그 주방 식칼 엄청 큰 칼로 저한테 케이크를 건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더티하고 너무 무섭다고 생각했고 그 휴지 쪼가리에다 이렇게 케이크를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성의도 없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뉴질랜드에서 산지 10년째 되어가는 지금은 휴지 쪼가리에라도 이렇게 케이크를 주면은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더라도 이렇게 그냥 그 티슈 쪼가리 위에다가 케이크나 과자를 얹어서 주는 게 되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웃긴 일이었다. 지금은 생각해보면은 그 남자애는 제가 온다고 케이크까지 구워가지고 직접 그 케이크를 이렇게 줬던 되게 친절한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랑 살기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 플랫에 안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문신 혐오자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타투가 많아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길어질 것 같은데 이제 2014년에 뉴질랜드에 처음 왔었을 때는 저는 되게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되게 획일화된 미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항상 그 화장도 되게 자주 하고 옷도 그 당시에 유행하는 옷들을 입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완전 풀 셋업으로 차려입고 그리고 학교에 가거나 외출을 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1년, 2년 이렇게 오래 살다 보고 키위들도 만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다양한 미 그리고 내추럴 뷰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그 문화와 인종을 그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나 이러한 다른 사람이 있고 이런 것도 다른 뷰티가 있지만 이런 것도 다 아름다운 뷰티의 일종이구나. 그리고 내추럴 뷰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나의 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내 얼굴이나 내 몸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뷰티가 또 문신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그 문신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문신이 많지? 좀 이상하다, 좀 무섭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문신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약간 눈 마주치기도 좀 무섭고 이렇게 피해서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나고 사람들을 많이 보고 문신이 있는 사람들과 많이 교류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문신이라는 게 되게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에 있는 이 생각과 나의 개성과 나의 뿌리 이런 것들을 꺼내는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 타투라는 느낌과 타투를 한 사람을 보면은 느끼는 생각은 저 타투를 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 호불호가 되게 정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호불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이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신념을 타투라는 그 개성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패션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패션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정확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존중하고,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는 자아가 뚜렷하고 되게 자기 자신의 개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투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되게 뚜렷한 자아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타투인들은 타투인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급속도로 친밀함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타투를 했었을 때 너 타투 하면은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하냐, 너의 취업길은 이제 망했다 이러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타투가 있든 말든 뭐 머리가 대머리든 말든 뭐 머리에 뭐 무지개 염색을 했건 말건 다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막 학교 선생님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다양한 미의 기준이 있고 정말 그냥 다양하게 자기 개성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사실 상관이 없고, 내가 정말 뭐 어떻게 하고 다니든 내가 진짜 진짜 뭐 거저 끄대기를 입고 다니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완전 풀 셋업을 하고 다니던 상관하는 사람이 정말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진짜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니까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이런 타투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폴리네시안 타투거든요. 폴리네시안 타투가 최근에 되게 유행이 돼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멋있는 그런 전사의 이미지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폴리네시안 타투는 폴리네시안 그 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cultural appropri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일 잘 해석을 한다면은 문화적인 도용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타투는 그 폴리네시안 타투를 하는 것은 폴리네시안 문화이고 폴리네시안 뿌리를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폴리네시안 뿌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은 문화적으로 도용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타투라는 단어도 사모안 말이에요. 사모안의 어원에서 온 거고, 사모아는 폴리네시아에 있는 그 아일랜드 중에 이제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폴리네시아에 있는 아일랜드의 많은 문화들이 타투를 하는 문화를 가졌고, 그리고 이 타투를 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는 그런 패션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가문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와서 타투를 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툴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가족, 그 마오리 말로는 이제 빠카파파, 자기의 이위, 자기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내용을 부위마다 또 의미가 달라요. 몸에 어떤 부위에 하는지.
그런 의미에 따라서 그 부위에다가 타투를 새겨놓고, 타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신성한 의식이기 때문에 타투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을에서 그 부족이나 그런 가족에서 타투를 할 수 있는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타투를 하고, 타투를 하는 동안 그 가족들과 그 부족들이 모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신성한 의식을 행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마오리 말로 타투를 이제 타모코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자들은 여기 턱에다 하고 남자들은 얼굴에다 하고 혹은 허벅지나 팔에 이렇게 한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부족과 나의 가족과 이런 나의 뿌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고 나의 이 일생을 이 사람들한테 헌신을 하겠다 라는 그 의미로, 그 맹세로 타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즘 현대 마오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마오리들은 그냥 순혈 마오리보다 혼혈 마오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그 혼혈 마오리들은 그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마오리어를 완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마오리어를 유창하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혈 마오리나 아니면 그 순혈 마오리도 마오리 마을에서 안 자라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의 문화를 내가 100% 이해하기 전까지는 나는 함부로 이 타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오리어 학원에 다니면서 마오리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자기 가족들, 자기 뿌리와 다 연결되고 나서 5년, 10년이 지나는 그러한 엄청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게 나는 이제 이 타모코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 하면은 그 이제 마을에서 타모코 받는 그 행사를 통해서 타모코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네시아인이 아닌데 폴리네시안 타투를 하고 길거리를 걸어다닌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 팔에다가 경주 정씨, 양경공 파, 70대 손을 위해 평생 복종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네시안 타투는 본인이 폴리네시안 뿌리가 있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는 cultural appropri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길게 하면은 또 엄청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짧다면 짧았던 문신에 대한 저의 생각과 문신에 대해서 뉴질랜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폴리네시안 타투에 대한 그런 의미와 유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그 내추럴 뷰티라던가 아니면 뉴질랜드에 와서 나의 삶이 변하게 된 계기, 뉴질랜드에서 살면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올릴 생각이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IT 취업이나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 올렸던 다른 영상들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였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되게 많은 대부분의 타투들이 사실 나의 뿌리라던가 나의 그런 태생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타투를 보시면은 저희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꿨던 태몽인데, 그 엄마가 그 작은 뱀이 하늘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게 태몽이다. 그래서 이렇게 태몽 타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는 되게 싫어하시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리사이클링 그 심벌인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나도 결국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리사이클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도 앞으로 계속 평생 살 것 같지만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3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죽는다면은 언젠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 운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그런 타투고, 그리고 뭐 이런 달에서 방아 찢는 토끼라던가, 아니면 여기 뒤에 보면은 핑구 타투도 있고, 등에도 이제 좀 있고, 그 담배 피는 호랑이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그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그리고 배에도 이제 파 타투가 이제 있는데요.